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수의 확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준비 됐나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수가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양수이고 RS가 유리수일 때,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 형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R을 N분의 M, S를 Q분의 P,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조건으로서 MN, PQ는 정수, 그리고 N하고 Q는 2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로 두겠습니다. 자,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은 A의 R을 N분의 M이라고 두었고요. 곱하기 A의 S를 Q분의 P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요. 자, 그래서 A의 여기 이 분수, 이 두 개의 분수를 통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분모를 NQ로 두겠습니다. NQ, 여기 첫 번째 NQ, 그러면 위아래다 Q를 곱하니까 NQ분의 MQ가 되고요. 곱하기 A에, 여기는 N을 곱하겠습니다. 위아래다가. 그러면 NQ분의 NP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첫 번째 식은 NQ 제곱근 A의 MQ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두 번째 식은 NQ 제곱근 A의 NP 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둘 다 NQ 제곱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NQ 제곱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MQ 제곱 곱하기 A의 NP 제곱이 되고, 따라서 NQ 제곱근 이 안에 있는 식은 지수 법칙에 의해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습니다. MQ 플러스 NP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NQ분의 MQ 플러스 NP가 되겠죠? 자, 따라서 A에 이렇게 따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면 Q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N분의 M이 되고요. 더하기 이쪽 부분은 N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Q분의 P가 됩니다. 결국 A에 N분의 M을 R이라고 두었어요. R 더하기 Q분의 P는 S라고 두었죠? 자, 이제 결론은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은 A의 R 플러스 S제곱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R하고 S는 유리수예요. 유리수로 확장이 되더라도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A의 R제곱의 전체 S제곱. 자, 마찬가지 이것도,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R 자리에다가 N분의 M, S 자리에다가 Q분의 P를 넣어서 결국 A의 RS제곱이 나올 수 있도록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나눗셈, 그리고 AB의 R제곱, 이때도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요 두 개 중에서 선생님은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R 자리에다가 N분의 M이라고 주겠습니다. 지금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냈죠. 그래서 N하고 M은 정수이고, 그리고 N은 2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AB의 R제곱은 AB의 R 자리에다가 N분의 M 제곱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N제곱근 AB의 M제곱이 되고요. N제곱근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M제곱, B의 M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따로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N제곱근 A의 M제곱 곱하기 N제곱근 B의 M제곱이 돼서 A의 N분의 M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M제곱이 됩니다. 결국 A의 R제곱 곱하기 B의 R제곱, 이렇게 유도가 되네요. 따라서
AB의 전체 R제곱은 A의 R제곱, B의 R제곱 이렇게 R이 유리수라 하더라도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지수 법칙.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이고 R, S가 유리수일 때 1번 A의 R제곱, A의 S제곱은 A의 R 플러스 S제곱 지수 법칙. 그리고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은 A의 R 마이너스 S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3번 A의 R제곱의 전체 S제곱은 A의 RS제곱 두 개 곱하면 되고요. 4번 AB의 R제곱은 A의 R제곱, B의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4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것은 A의 자 곱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3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죠? 이 마이너스 2가 3분의 6이니까 이렇게 두고 A에 자 3분의 4에서 3분의 6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자 나누기니까 여기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플러스로 됩니다. 플러스 2분의 5 그래서 A의 자, 이 지수끼리 이 지수 계산하면은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번 A의 마이너스 2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지수 법칙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제곱이 됩니다. 4번 A의 자 이렇게 곱해줄까요? 자 그러면은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가 되고요. 곱하기 B에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3분의 4가 됩니다. 결국 여기 약분이 되니까 A의 제곱이 되고요. B에 여기도 약분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수가 지금까지는 유리수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확장을 시켜보는 거예요. 마지막이겠죠. 자, 컴퓨터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2, x의 y제곱 1.4. 자, 이게 계산을 2하고, 그다음 x의 y제곱, 자, 지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4.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는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계산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14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루트 2에 가까워지는 유리수들에 대해서 다음 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루트 2라는 것은 1.4142 점점점 이렇게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2의 x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x가 1일 때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4 즉 2의 1.4제곱을 하면은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의 1.41제곱을 계산기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해보니까 이 값이 2.6574 이렇게 소수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의 1.414제곱을 해보면 2.6647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의 1.4142제곱을 계산하면 2.6651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2는 1.4142 점점점 자, 이런 무한소수이므로 무리수 루트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유리수 자, 1.4 1.41, 1.414 하나씩 지금 소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자리까지 계속해서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리수를 지수로 갖는 숫자들 자, 방금 선생님이 생각톡에서 했죠. 2의 1.4제곱, 2의 1.41제곱 뭐 계산기로 뭐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값들은 어떤 일정한 수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은
어떤 일정한 숫자 알파로 한없이 가까이 간대요. 극한 개념인데 지금은 극한 개념은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이때 그 일정한 수, 이 일정한 수를 2의 루트 2로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지수를 무리수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 a가 양수이고 x가 실수일 때 a의 x제곱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수가 실수일 때 다음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a가 양수, b가 양수, 이번에는 지수 x, y가 실수입니다. 실수일 때 자,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 똑같죠? 자, 여기 지수가 x, y가 실수를 하더라도 지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 단 조건은 밑이 양수라는 겁니다. 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 자, 계산을 해보면 자, 2의 3 루트 2제곱 곱하기 자, 4분의 1.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제곱. 다시 4분의 1의 루트 2제곱. 자, 이것은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거의 루트 2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 루트 2제곱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2 루트 2제곱. 따라서 2에 자,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3 루트 2 빼기 2 루트 2 하면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2의 루트 2 제곱이 됩니다. 2번 3에 자, 나누기로 되어 있어요. 지수끼리 어떻게 할까요? 빼면 되겠죠? 자, 바로 루트 5가 빠지기 때문에 1, 즉 3이 되고요. 3번 a에 자, 이렇게 곱해보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 되죠. 그리고 b에 자, 이렇게 곱해보면 6이 됩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6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2의 루트 2제곱. 자, 지금 오늘 이제 드디어 지수의 이제 무리수, 즉 무리수까지 왔다는 뜻은 실수까지 확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자, 2의 루트 2제곱. 자, 이 수는 어떤 수인지 독일의 수학자 힐베르트가 1900년에 국제수학자 대회에서 제시한 23개의 문제 중 하나였어요. 2의 루트 2제곱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 수를 루트 2제곱하면 자, 이것을 다시 루트 2제곱을 하면 자, 2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제곱이 돼서 2의 제곱, 즉 4가 나옵니다. 이렇게 유리수가 되기 때문이죠. 자, 2의 루트 2제곱이라는 것은 무리수인데 자, 이 무리수를 또 몇 제곱 하니까 다시 유리수가 나왔다. 즉 무리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리수 제곱을 했는데 유리수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 설명하기를 볼게요.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로부터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할 때 밑에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밑에 조건이 달라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의 n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a의 n제곱에서 자, 첫 번째 n이 자연수일 때는 a가 모든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였습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 이번에 n이 정수로 됐을 때 n이 정수가 됐을 때 a가 모든 실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됐나요?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a가 0이 아닌 실수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했어요. 즉 0의 제곱 같은 거는 정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0의 마이너스 1제곱, 0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것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n이 유리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만 지수 법칙이 성립됩니다. 뭐 예를 들어갖고 자, a의 4분의 1제곱을 생각을 했을 때 4분의 1은 유리수죠. 만약에 마이너스 1의 4분의 1제곱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4제곱근 마이너스 1 4번 연속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음수일 때는 안 되고 0일 때도 안 됐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하고 n이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플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음계와 거듭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파의 주파수가 높으면 높은 소리가 나고 주파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주파수의 단위로는 헤르츠를 사용하는데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것을 1헤르츠라고 합니다. 서양 음악의 반음계에서 한 옥타브는 다음과 같이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인접한 두 음 사이의 주파수의 비는 일정합니다. 또 어떤 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은 그 음의 2배의 주파수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 건반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라음의 주파수, 여기 라음의 주파수를 F0 헤르츠라고 두고요. 그리고 한 옥타브 위인 여기 라에서는 F1 헤르츠 이렇게 두었는데, 자, 여기 F0는 220이고요. 그리고 여기 F1은 440 헤르츠라고 합니다. 한 옥타브가 차이 날 때마다 그 주파수는 2배 차이가 난다고 했죠. 자, 여기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라샵 음의 주파수가 이보다 반음 낮은 라음의 주파수의 A배라고 할 때, 자, 라샵이 있고 그리고 반음 아래가 라가 됩니다. 그래서 라샵의 주파수가 라의 주파수의 A배라고 했어요. 이거 곱하기 A라고 할까요? 자, A배라 할 때 F1은 F0의 몇 배인지 A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자 했어요. F1하고 F0는 한 옥타브 차이예요. 한 옥타브에는 12개의 반음이 있습니다. 12개의 반음이 있죠. 자, 그래서 F0 분의 F1을 생각해 볼까요? 자, F0 분의 F1은 자, 여기 반음 한 번 한 번이 곱하기 A를 했기 때문에 12번을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F0 분의 F1은 A의 12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1은 F0의 A의 12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활동 2번. 어떤 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은 그 음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짐을 이용하여 활동 1의 A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F0 분의 F1은 A의 12제곱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한 옥타브 높은 음은 그 음의 2배의 주파수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A의 12제곱이 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12제곱근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활동은 3번을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440Hz인 라음보다 반음 3개만큼 높은 도음의 주파수를 F2Hz라고 했어요. 자, 여기 라가 있으면, 그래서 반음을 갔을 때 도가 나옵니다. 도. 그리고 요 라에서는 440Hz이고요. 자, 이럴 때 도음의 주파수가 F2라고 했어요. 요 F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F2라는 것은 440에다가 자, 반음 갈 때마다 A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3칸이에요. 그러면 A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40 곱하기 아까 A를 구했습니다. A는 12제곱근 2라고 했어요. 그거의 세제곱이 되고요. 440 곱하기 12제곱근 2에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440 곱하기 마치 여기가 약분이 되는 것처럼, 분수는 아니지만 약분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3, 4, 12. 그래서 4제곱근 2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4제곱근 2라는 것을 계산기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4제곱근 2라는 것은 알다시피 2의 4분의 1제곱이 됩니다. 계산기로 사용할 때는
계산기에다가 2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를 나타내는 이런 모양을 누릅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괄호치고 1 나누기 4입니다. 이것을 계산기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직접 해보면 523.251 하고 계속 이런 숫자를 아주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약 523.25 이렇게 F2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